네, 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NOC 서비스팀 담당관 조성식입니다. 오늘 저희 NOC 서비스팀에서 진행하는 어시스턴트 대상 온라인 교육 1강을 녹화를 하게 되겠는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강의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그거에 맞춰서 간단한 설명들을 병행해서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첫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첫 번째 1 이거 영어로 하면 이제 17th 아시아드라 그래서 저희 17회 아시아 경기 대회, 즉 저희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는 이번에 17회를 맡게 되는 아시안 게임의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저희 조직위원회, 특히 NOC 서비스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파트에서 OCA, 올림픽 카운슬 오브 에이시아입니다. 이거는 그 저희 아시안 게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기관이자 기구이고요.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이 또 병행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NOC. 여러분들이 NOC 어시스턴트에 선발이 되셨는데 NOC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저희가 그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NOC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셰프 데 미시옹과 델리게이션. 셰프 데 미시옹이라 그러면 저희가 흔히 약자로 CDM이라는 약자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를 하시는 내내 그 CDM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셰프 데 미시옹 CDM이라는 건 사실 우리 공문으로 바꾸면 선수 단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동시에 델리게이션. 이 델리게이션이란 말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근데 이 저희 국제 대회에서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선수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대표단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 다른 부분과는 조금 차별화된 용어의 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병행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직무인 NOC 어시스턴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 그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부분 외에 저희가 이런 그 모든 서비스들, NOC 서비스를 포함해서 선수촌, 뭐 수송 모든 부분은 사실은 OCA가 있고요. OCA 이전에 IOC에서 만들어 놓은 그 테크니컬 가이드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이드북에서 나와 있는 정의나 그 여러분들에게 그 제시되는 어떤 그 권고 사항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모든 직무에 대한 풀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그런 바탕 위에서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하고 또 앞으로 차회수의 강의들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저희가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인천 2014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라는 표현을 쓰고 이것도 어느 정도 공식적인 호칭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이거를 얘기했을 때는 17th Asiad 또는 17th Asian Games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Asiad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올림픽 아시겠지만 올림픽 대회 같은 경우는 올림픽스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올림피아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명칭을 가진 대회를 저희가 주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뭐 주체나 주관이나 이런 관계의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장소는 인천광역시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협력 도시가 있어요. 뭐 수원이라든가 뭐 고양이라든가 이런 그 협력 도시에서도 일부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안양 등도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 유치권을 가지고 온 것이 저희 인천광역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가 기본적으로는 대회 개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올해입니다. 이제 120일이 채 안 남았고요. 이제 오늘자로 저희가 지금 녹화를 진행하는 날짜 기준으로 119일이 남은 상태인데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저희가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수단의 입국이나 여러 가지 일정들은 제가 아마 면접 때나 다른 뉴스레터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9월 5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거나 혹은 저희가 대회가 진행이 되고 선수단이 들어와서 머무는 기간은
사실상 한 달 플러스 한 2, 3일 정도, 그래서 30일에서 35일 정도 사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 아시아 경기 대회가 기본적으로 아시아 경기 대회는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이 국제 스포츠 대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 대회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게 바로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저희 인천 아시안 게임을 포함한 모든 그 국제 대회에서는 결국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출신을 가진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공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희 그 대회의 정의에서 나오는 대회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 부서가 조직위원회에 있겠지만 저희 국제부 NOC 서비스팀에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국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방문하는 선수단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NOC 어시스턴트들이 저희가 그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링크를 잠깐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내려가 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36개 종목, 45개 세부 종목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6개 종목에는 28개의 올림픽 종목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외에 8개의 저희 이 아시아 지역에서 번성한 스포츠들, 그리고 세부 종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수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싱크로나이즈드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은 아쿠아틱스라는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세부 종목으로는 다르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36개 종목 이상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저희 대회다.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슬로건이라든가 마스코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이제 그 슬로건은 Diversity Shines Here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시아가 사실상 45개 저희 NOC가 있지만 전체 세계 인구에서도 40억 명에서 45억 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나가셨을 때 동양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뭐 니하오마 그리고 곤니찌와 이러면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그만큼 저희 한중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분들이 오시고 또 그거에 동반돼서 엄청나게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시아의 특정한 스포츠 강국 또는 특정한 어떤 선수들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시아가 갖고 있는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앞으로 조금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Diversity Shines Here라는 지금 슬로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친구들은 저희 마스코트입니다. 그래서 뭐 비추온 바람의 춤으로 이제 컨셉은 삼남매인데요. 이 이름들이 의외로 저희 대회 중에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 선수촌에 가면 그 거주구역이 있는데요. 거주구역이 3개의 존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요번에 그 각 3개의 존에 이 이름을 따서 붙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쭤보면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뭐 물개 아니냐. 근데 이왕이면 좀 물범입니다. 그래서 이 물범들은 원래 컬러는 좀 이 비추온 친구에 가깝고요. 저희 그 인천의 행정구역상으로 속해 있는 백령도에 서식하는 물범들. 그래서 남북이 접경하는 지대에서도 그 서식하면서 남한과 북한을 자유롭게 오가는 그 물범들처럼 저희가 이번 그 대회를 통해서 어떤 한반도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좀 이렇게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마스코트를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조직위원회입니다. 이 정식 명칭은 이제 인천 에이션 게임즈 오가나이징 커미티,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 좀 간단하게 제가 넘어갈게요. 저희가 2007년 11월에 이게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됐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부분의 그 국제 메이저 스포츠 대회는 종합 대회죠.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이런 대회들 또 뭐 월드컵도 비슷합니다.
대회 그 해당 대회의 2회차 전 플러스 1년, 그래서 7년 정도 전에 그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2014년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07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년에 2020년 올림픽이 도쿄로 선정이 됐죠. 2020년 올림픽 역시 마이너스 7년 된 시점에서 비딩을 해서 거기서 선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딩에서 이제 유치권을 따오자마자 이 설립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차후에 이거는 다른 강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현재 8개 본부 24개 부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로서는 이제 나중에 가서 저희가 대회에 대해서 조금 더 개괄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다른 부서나 저희 부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NOC 서비스 팀에서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고 여러분들과 수족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NOC 서비스 팀 더 나아가서는 NOC 저희가 이제 영문을 하면 서비스라 그래서 복수형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워낙 다양한 서비스를 망라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거는 저희 뉴스레터 나온 저희 얼굴들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 페이크성 사진이 있으신 분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이거 봐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은 이번 강의 어떻게 보면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제가 출처를 명시를 해놨는데요. 저희 이런 국제 대회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금전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그 가이드북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OCA 나중에 설명드릴 OCA에서도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런 모든 국제대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IOC에서 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상황이나 어떤 또 아시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걸 100% 맞추진 않지만 저희가 이 인천 아시아 게임 조직위원회에 있는 대부분의 기서와 기능과 부서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큰 틀을 그 IOC에서 발행된 테크니컬 핸드북에 대조를 해보면 그걸 거의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걸 오히려 역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NOC 서비스에 대한 정의 자체도 제가 그 부분을 통해서 먼저 정의를 드리고 차후에 강의가 진행되면서 저희 대회의 특성 또는 아시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감소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저희 이 NOC 어시스턴트를 지금 맡게 된 여러분들께서 영어로 지원을 하신 분도 있고 다른 언어도 있고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영어 정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그 모든 정의들이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다른 외국어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공식적인 영어 단어의 표현이 뭔지를 아셔야 대회 때 올바르게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모두 한자나 일본어나 러시아어나 아랍어의 명칭을 알려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표기를 할 수도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NOC 서비스라는 거, NOC 서비스라는 것은 저희의 고객인 각 국가올림픽위원회, 뒤에서 설명될 국가올림픽위원회 NOC와의 모든 관계 설정과 소통, 그리고 그 NOC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걸 하느냐.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 45개 NOC가 들어오는데 이 대회의 성공,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국제 스포츠 대회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대회에 참가하는 저희의 고객, 클라이언트, 즉 NOC들의 만족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성공의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가 국제 스포츠 세계에서 통용되는 성공의 기준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NOC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만족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NOC 서비스 팀은 각 NOC와 또 그 대회 관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파트를 보시면 저희의 기본적인 NOC 서비스 팀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NOC 서비스 팀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의 파생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직무를 수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OCOG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게 올림픽 거를 따와서 제가 그대로 일단 차용을 했는데요. 저희와 같은 조직위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NOC 서비스 팀이라는 것은
각 조직위원회와 대회에 참가하는 NOC들 간에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하나의 집중된 연락처이면서 동시에 그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NOC들에게 가장 그 집중화되고 집약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NOC가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대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거나 한다면 그거에 관련해서 찾아야 되는 단 하나의 우선적인 포인트는 바로 저희 NOC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격 또는 저희의 성격인데요. 물론 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담당관으로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NOC 서비스라는 역할은 저희의 고객인 45개 NOC와 저희 조직위원회를 연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NOC 고객의 이해관계를 어드버케이트, 즉 그걸 대변하고 변호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뭐 이것이 뭐 예산상이 힘드니까 또는 뭐 인력상 힘드니까 NOC한테 이런 거를 좀 제한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다든가 뭐 NOC의 그 운영에 있어서 이런 점은 좀 조금 우리가 좀 범위를 축소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만약에 주장이나 그런 그 정책이 있다고 하면 저희 NOC 서비스 팀은 그걸 뭐 저희가 막 투쟁을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앞장서서 그런 점들을 추진할 경우에 NOC들의 그 대회 참가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진행이 되면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감소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이나 그런 그 축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또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능을 끝없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하고 일할 때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조직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또는 그 한국 사회 통념상 NOC들의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들어주기 힘들거나 들어주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조직위원회를 대표해서 각 NOC를 만나서 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제약 때문에 우리가 제공해 줄 수가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 또한 저희 NOC 서비스 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 스스로도 공부를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IOC 테크니컬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정의를 제가 인용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OCA입니다. 이제 OCA라는 것은 이제 올림픽 카운슬 오브 에이시아인데요. 이걸 그 국문으로 번역을 하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입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IOC가 있는데 왜 이런 거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IOC의 회원국 수가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205개 정도가 됩니다.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205개의 NOC가 있는데 그 205개를 IOC가 혼자서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각 대륙별로 이 우리 올림픽 무브먼트의 집행이나 운영을 함께 하거나 또 때로는 위탁을 하는 대륙별 기구를 만들었고요. 이 올림픽 카운슬 오브 에이시아는 그 대륙별 기구 중에서도 이 아시아 지역, 우리가 흔히 아시아라고 생각하는 지역의 그 올림픽 무브먼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하고 또 아시아 지역의 각종 독점적인 대회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서베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희망하는 그 국가, 내가 근무하는 국가 이런 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뭐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조금 솔직히 당황스러운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다시피 아시안 게임은 올림픽 카운슬 오브 에이시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회입니다. 즉, 이 올림픽 카운슬 오브 에이시아,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라고 불리는 곳의 일종의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이 갖고 있는 대회 권리고 브랜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가 갖고 있는
브랜드의 대회, 즉 아시안 게임에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 올림픽 카운슬 오브 에이시아는 이런 올림픽 운동과 관련된 뭐 프로리그를 제외한 모든 아마추어 스포츠에 관련된 그 스포츠에 가장 책임을 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그 상위급의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계, 하계에 관련된 뭐 지역별 각종 대회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무슨 올림픽 아시안 게임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운영과 관리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저희 OCA 마크고요. 이것은 이제 OCA 총회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자, 이분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이제 셰이크 아마드 알파드 알 아메드 알 사바, 굉장히 깁니다. 이제 저희는 그냥 셰이크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알사바 위원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쿠웨이트 분이고요. 이분이 지금 올림픽 카운슬 오브 에이시아의 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IOC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조금 여유를 가진 의미에서 이분 사진을 저희가 몇 장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전형적인 중동 복장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또 이 복장을 또 지나면 사실 이걸 벗으시면 약간 저희 락커 스타일의 헤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셰이크 알사바 회장님이시고요.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시고 저희 이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함께 미팅을 하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OCA에서 가버닝하는 45개 NOC들이 모이는 가장 큰 장이자 집합체, 그게 바로 저희 인천 아시안 경기대회를 포함한 아시안 게임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참가하는 것은 이제 NOC라고 부르는데요. 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즉 국가올림픽위원회. 국가마다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가 있고요. 대한체육회가 일종의 한국의 올림픽위원회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그 하나의 바디와 국내 체육을 총괄하는 바디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의 그 대한민국의 내셔널 올림픽 커미티는 이제 대한체육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대회 때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상황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뭐 싱가포르이라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올림픽위원회와 싱가포르 체육회가 달라요.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같은 몸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선발한 거를 올림픽위원회에서 받아서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체계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파일로 또는 강의 자료로 또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구두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이 국가올림픽위원회, 내셔널 올림픽 커미티라는 것은 아까 OCA가 그 아시아에 관련된 모든 스포츠를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단위에서 각종 국제 대회를 망라한 대회에 참가하는 그 선수들, 즉 자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대회 참가와 대회 조직과 대회 운영을 지원하고 그거를 총괄을 해서 IOC를 비롯한 각종 국제 스포츠 기구들과 연락을 하는 단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컨택 포인트, 그것이 각국의 올림픽위원회고요. 이 아시안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올림픽위원회, 즉 OCA에 소속이 돼 있는 올림픽위원회는 총 45개인데요. 이 45개와 저희가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5개 리스트는 저희가 별도로 제공을 드릴 거고요.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아시아권을 볼 때 있어서 몇 가지 이제 혼돈하시는 부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저희가 보면 이란, 뭐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이런 게 다 이제 이런 나라들이 저희 이제 NOC들로 돼가지고 저희 고객층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부터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과거의 그 중동 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지금은 OCA 회원국이 아니고요. 회원 NOC가 아니고 지금은 유럽 쪽에 속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 45개 NOC 중에서 뭐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45개 NOC 중에서 OCA는 회원이지만 IOCA는 회원으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그 NOC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카오입니다. 마카오 같은 경우는 홍콩과 마카오가 있는데 홍콩과 마카오가 좀 입장이 다른 게 홍콩은 OCA 회원 NOC면서 IOC에도 인증을 받은 NOC입니다. 근데 마카오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카오는 아시안 게임에는 이렇게 단독 대표단, 선수단을 선발해서 참가를 하지만 올림픽에는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카운팅하고 자료를 찾아보실 때 조금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진행되는 후속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IOC에서 사용하는 각 NOC별 그 알파벳 세 글자 코드와 저희 OCA에서 사용하는 알파벳 세 글자 코드가 다른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습하실 때 일단은 OCA의 대회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이 내셔널 올림픽 커미티잖아요. 국가올림픽위원회이긴 한데 저희 이제 회원국 중에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자치정부가 있지만 이걸 독립국가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안에 어떤 불법 단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모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림픽위원회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이 올림픽위원회를 이스라엘과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거와 관련된 그 공식적인 문서를 쓸 때는 45개 NOC라고 가능하면 사용을 하려고 하지 45개 국가라고 사용을 해버리면 또 마카오나 이런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흔히 대만이라고 부르는 NOC 이름으로는 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 부르는 부분 같은 경우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는 이건 국가라기보다는 NOC 단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혼선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시안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OCA와 45개 NOC와 저희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협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아시안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근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애증의 관계에 놓이게 될 선수단장 그리고 저희가 흔히 선수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델리게이션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수단장이라는 거는요. 이 셰프 데 미스용 이게 사실 불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유니버시아드 같은 대회에서는 헤드 오브 델리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유니버시아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 대회에서는 이제 올림픽 운동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뭐 프랑스의 쿠베르탱 뭐 씨가 시작을 해가지고 스위스에서 뭐 이렇게 번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올림픽은 영어와 불어를 공식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쨌든 불어의 오리진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용어들이 사실은 불어의 그 기원을 두고 사용을 되고 있고요. 이 셰프 데 미스용이란 말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프 데 미스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수 단장입니다. 각 선수단이 오면 거기에 헤드가 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평창 그 동계올림픽에 저희 그 우리 한국 선수단 같은 경우에 김재열 씨,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위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 수장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셨거든요. 즉 저희 그 작년에 인천에서 열린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에 오셨던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어시스턴트 중에서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사실은 선수단장의 급이 조금 그리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시는 선수단장 분들은 대부분 각 올림픽위원회에서 부회장급 이상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NOC 어시스턴트가 선수단과 일하면서 굉장히 필드워크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수단장에 대한 의존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주어지는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선수단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 질문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VIP 의전과 NOC 어시스턴트는 어떻게 다르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NOC 어시스턴트가 기본적으로 케어하는 사람은 선수촌에서 먹고 자는 사람입니다. 즉 델리게이션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충주에서 조정 경기를 개최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충주의 그 분촌에 내려가시는 분들 또는 선수단이지만 뭐 요번에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 우린 돈이 많아서 우리는 선수촌은 후져서 못 자겠어. 쉐라톤에서 잘 거야.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단 90% 이상의 선수단은 선수촌에서 먹고 자게 돼 있고요. 저희 같은 이제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아시아드 선수촌에서 진행이 될 텐데 바로 거기에 집계가 되는 인원, 기본적으로 집계가 되는 인원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선수단 또 여러분들이 케어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 NOC 어시스턴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임원도 임원이지만 사실은 각 선수단에서 일하면서 각 선수단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 선수들을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VIP 의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VIP 의전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호텔에서 주무시고요. 대회에 관심이 있거나 특별한 종목에 관심이 있는 부분에 가보시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본부 호텔이라든가 공식 호텔이라든가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행사를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국제 행사의 성격과 조금 더 비슷하다면 이 NOC 어시스턴트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선수와 임원이라는 대회에 아주 특화된 계층과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굉장히 선수단과 직접 부딪히면서 많은 보람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NOC 어시스턴트. 자, NOC 어시스턴트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너무너무 사랑에 맞지 않는 IOC 테크니컬 핸드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자, NOC 어시스턴트 여러분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수당과 실비를 드리긴 하지만 자원봉사자고요. 저희 NOC 서비스 팀에 의해서 각 NOC에 배속이 돼서 여러 가지 조력,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NOC 어시스턴트의 직무가 뭐냐? NOC 어시스턴트는 아주 숙련된 그 운영상의 지원, 서포트를 각 NOC에게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기장만 따라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선수단장이 기본적으로 너희의 근무 장소는 NOC의 사무실이라고 해서 오늘 뭐 양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다오. 그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막 뛰어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NOC의 성격과 선수단장의 중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근무하는 업무는 얼마든지 달라지게 돼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공통점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한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미 물론 직업세계를 겪으신 분도 있지만 직업세계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업무들을 한번 쭉 겪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서포트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저희 조직위원회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NOC 간의 그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매개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저희가 가보면요. 이게 정의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이 레벨 발런티어입니다. 즉 그냥 해가지고 모자 쓰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히 만약에 향후에 대회나 국제 행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런 커다란 규모의 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느껴볼 수 있는, 일 같은 일을 하면서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그래서 외국어와 동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그런 직렬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굳이 감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본인이 전혀 접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뭐냐면요. 자, 이건 제가 영어로 한번 읽고 나서 공문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NOC assistants should help, should입니다.
should help solve NOC problems at an appropriate level and report to NOC relations on NOC issues. 저희가 지금 NOC 서비스 팀이지만 사실 NOC 서비스라는 것은 NOC 서비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각 NOC와 소통하는 NOC 릴레이션, 협력의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NOC 어시스턴트는 NOC들이 처한 문제를 풀려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help solve입니다. solve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an appropriate level, 즉 여러분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원봉사자고 순수한 여러분들의 선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각 NOC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권한과 책임을 벗어나는 부분에 판단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 받으셔가지고 뭐 이 한번 불태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ppropriate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IOC가 수많은 대회를 해봤고요. 이 테크니컬 매뉴얼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참고로 삼고 있는 거는 런던 하계올림픽 이후에 발행된 겁니다. 그리고 소치올림픽이 얼마 전에 동계가 끝났으니까 다른 업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IOC도 수많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테크니컬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들이 각 국제 스포츠 세계에 이렇게 전파가 되게 돼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 같은 NOC 어시스턴트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잘하려고 하지만 또 필요 없는 어떤 부담에 노출이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법을 찾으시고 그런 상황을 저희 쪽에 리포트를 해주셔서 만약에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다면 그런 상황을 푸는데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해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역할임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분, 이게 사진이 좀 멀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농구 좋아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유명한 그 마이클 조던의 이 프리드로우 라인 덩크인데요. 제가 왜 이분 사진을 여기 올려놨냐 하면 이 양반이 슈팅 가드입니다. 득점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선수인데요. 득점도 1등, 리바운드도 팀에서 1등, 어시스트도 팀에서 1등.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NOC 어시스턴트는 그 업무의 성격상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탈 패키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지식과 기능과 에너지를 다 같이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디맨딩하기도 하지만 대회를 통해서 얻고 배우는 것 또한 가장 많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로서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이자 또 최고의 토탈 패키지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의 사진을 여기 넣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제가 런던 올림픽에서 NOC 어시스턴트들 상대로 교육한 자료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죠. NOC 어시스턴트가 가져야 된 뭐 5대 덕목 정도라고 저희가 해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reliable.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기댈 수가 있어야 됩니다. NOC가 딱 물어보는데 왜요? 제가 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못 해결하셔도 좋습니다. reliable이라는 게 꼭 뭔가를 다 뚫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들었을 때 할 수 있다 없다, 즉 상대편이 여러분의 판단을 바로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professional. 여러분들 자체가 NOC 어시스턴트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자신감을 가지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이 대회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여러분들 일상의 틀에서 만나는 정보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의 사용이라든가 각종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익혀나가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respectful입니다. 아시아, 저희 아시안게임. 사실 소득격차 아시아는 굉장히 크고요. 유럽이 이렇다면 아시아는 이 정도씩 소득격차가 나고 또 그거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연령이나 나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어떤 그런 전통과 관련된 요소에 의해서 각 국가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매너지만 그게 외국인을 상대로는 결례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상대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문화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불거지면 여러분들과 또 대회에 참가하는 저희의 고객인 NOC가 모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sensitive. 여러분 굉장히 섬세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영어를 통해서 근무를 하시고 또 다른 언어를 외국어를 통해서 각 NOC와 부대끼면서 근무를 하시겠지만 사람이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불편해하는 거 또는 이런 점들은 조금 내가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개선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점들이 대회 중에 계속 여러분들 옆에 다가올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I don't care. 난 몰라.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그 NOC와 함께 근무를 하게 해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무엇이 앞으로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이고 또는 우리가 대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지금 더 이 참가하고 있는 선수단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또 무엇이 이 선수단들이 원하는 것이고 하는 것들을 예민하게 캐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조직위의 체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줄 수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굉장히 센서티브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커미티드입니다. 네, 자원봉사입니다. 커미티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헌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제가 NOC 서비스 팀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NOC들은 NOC 서비스 팀이 아닌 다른 쪽에서 직접 전달하는 내용을 한 번에 믿지 않습니다. NOC 서비스 팀과 꼭 더블 컨펌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인생이 피곤합니다. 새벽 3시에 막 메일이 오고 4시에 오고 제가 이 스마트폰에 푸시를 해놔가지고 전 자다가도 메일을 계속 확인을 하는데요. 뭐 좀 많은 날은 하루에 뭐 한 40통, 적은 날은 10통 이상의 메일이 오고 그만큼 이상의 리플라이를 제가 쏴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 아까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위원회 안에서 NOC들이 처한 입장을 대변하는 거 그게 누구다? NOC 서비스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그 신뢰를 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커미티드가 안 돼가지고 글쎄 잠깐 나 밥 좀 먹고 아이 뭐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저희하고 신뢰가 깨지게 되고 저희 NOC 서비스 팀 더 나가서 저희랑 함께 하시고 저희 일원이 되실 어시스턴트 분들과 NOC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그것은 바로 대회의 고객인 NOC와 조직위원회 사이의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조직위원회의 모든 다른 펑션과 NOC들 사이에 신뢰가 문제가 생겨도 저희 NOC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분 NOC 어시스턴트 이쪽과 각 NOC와의 신뢰 관계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어떤 돌발적인 상황,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것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동시에 이런 5가지 동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업무를 하셨을 때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강 제가 NOC 서비스에 대한 정의, 그에 앞서서 저희 아시아 경기대회, 그 다음에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그 다음에 각 NOC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저희가 강의를 마칠 거고요. 다음 차수부터는 NOC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걸쳐야 하는 각종 절차, 기일,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조직위원회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 플러스 대회 시점에 가까워졌을 때 이루어지는 각종 절차와 여러분들의 연관 직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한 방법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또 이 강의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 강의의 기반이 되는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꼭 저희가 마련한 NOC 서비스 팀의 NOC 어시스턴트 카페 네이버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주 들러주셔서 많은 질문도 남겨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해주시면 아마 이 강의를 제가 다음 지나가는 차수를 마무리해가면서
조금 더 알차고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인천아시아경기대 조직위원회 NOC 서비스팀 조성식이었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